작은 물량들만 체결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여기에 폭탄을 던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폭탄 물량이 나옵니다. 희망을 거시면 안 돼요. 희망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는 자, 이렇게 쌓아졌으면 바로 걷어가 줘야 돼요. 근데 걷어가지 않으니까 만주 떨어졌고요. 여기에 만주도 곧 떨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폭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러면 끝까지 내려갑니다. 책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은 두 종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서현하고 서메이지 두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서현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복수를 하러 들어갔어요. 오늘은 매매 내역이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지에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자, 9시 30분 정도에 눌림 매수를 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5% 수익을 줬는데 제가 왜 못 팔았는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9시 33분 정도에 눌림을 줬어요. 눌림 자리가 어디냐면 어제의 고점 있죠? 제가 어제 고점을 못 팔았어요. 못 팔고 내려올 때 1% 손절을 했었는데 그 지점이에요. 아침부터 쭉 올려 쳐줬다가 내려오는 모습, 한 30분 동안 상승을 시켰다가 내려와서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돌파점에서 돌파 후 지지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수한 직후 모습인데 눌림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돌파 매매랑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파는 내가 매수한 지점에서 매수하자마자 상승세가 올라와서 위쪽으로 치고 올려줘야 되는데 눌림 매매 같은 경우는 시세를 한번 주고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지점이 정말 완벽한 저점이다 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덩이랑 그리고 밑에 쪽에 한 덩이 이렇게 두 파트 또는 세 파트 정도로 나눠 가지고 평단가를 맞춰야 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가격 16,950원 있죠? 제가 원하는 물량을 넣어 놓은 상태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하락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단주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계속해서 활성화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지지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가창이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에요. 물론 한 번은 치고 올렸다가 한순간에 폭탄 물량이 떨어져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는 빠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눌림 상황, 그쵸? 상승 지점부터 많이 하락한 지점에서 이렇게 눌림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하락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나쁜 신호는 아니다. 대신에 이 하락한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거나 위아래로 2, 3% 이상은 움직여줘야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거래량도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좀 빨리 처리하고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서현을 어제 큰 거래량으로 만들었던 고점도 뚫어줬고요. 뚫어준 뒤에 그 자리에서 눌림을 주고 있었고 제가 매수한 직후에도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매도 물량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매도세를 쭉 끌고 오는 이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이 만약에 돌파해서 나왔다면은 위험해요. 하지만 눌림 자리이고 제가 매수한 지점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에요. 한 2% 정도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가를 맞추는 그런 전략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2%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안 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한다는 목적은 결국에는 내 평단가를 낮춰서 바로 탈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적인 추가 매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맹목적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내가 살 수 있는 물량을 저점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사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평단가는 더더욱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대한 참고 내가 생각한 최저점 있죠? 최저점을 잡아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춘 뒤에 올라가게끔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을 어떻게 잡냐? 분봉상에서도 지지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호가창에서도 지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9,000주, 20,000주, 28,000주 이렇게 쌓여 있는데 폭탄 물량이 떨어지면은 28,000주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16,500원이나 또는 16,450원, 16,400원 이런 밑에 지점까지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이 물량이 다 체결된 뒤에 반등을 줄 때 같이 따라 사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제 매수가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눌림 매매를 할 때는 호가창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요. 제가 매수한 지점이 지지와 저항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슈팅에 한번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단타인 경우는 2% 아래에서 바로 매도를 하고 나가고요. 그리고 이 지점을 잘 포착하고 있는 스캘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해서 바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지와 저항,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쌓아주고 걷어가주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밑에서는 지지를 해주면서 서서히 올렸다면 이 순간부터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드디어 시장가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주와 이만주가 쌓여 있고 이 위쪽에는 다 만주 이상대가 쌓여 있어요. 거의 대등한 물량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계속해서 시장가 물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폭탄이 나와요. 19,000주 그리고 위에 15,000주가 있죠. 이 둘이 팽팽한 상태에서 아무 시장가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올라갈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싼 가격에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소리는 싼 가격에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비싼 가격에 사지 않는 매력이 없는 주가는 그 누구도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비싼 가격에 사서 다른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판다. 그래서 만주, 18,000주 이런 쪽에다가 폭탄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2,000주, 5,000주 물량을 하나씩 걷어가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시장가로 걷어가주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물량을 쌓아주고요. 이렇게 거의 대등한 물량이 쌓이게 된다면 어느 한쪽으로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위쪽이면 시장가로 걷어가는 물량이 많아져서 호가를 높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두세 호가씩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5,000주 쌓여있고, 자, 이렇게 두 호가 이상 올라가게 됐죠. 또 2,000주에서 더 쌓아줘야 돼요. 쌓아주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쌓아주는지 쌓아주지 않는지. 지금 만약에 1.5%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괜히 머리 굴려서 이 위로 올라가면 내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매도 버튼 누르고 나오세요. 그게 결국에는 계좌에 수익이 쌓이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은 호가창의 흐름이 거의 멈춰 있죠. 이 상태에서는 제 매수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제의 고점 위에서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량이 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따라 들어오는 거래를 잘 보셔야 돼요. 매수세를 많이 끌고 오는지, 아니면 매도세를 많이 끌고 오는지, 호가창이 활성화가 되는지, 아니면 속도가 붙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매수세를 끌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리고 순간순간이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제가 17,500원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서 체크를 해뒀는데 이곳도 지금 빨리 걷어가 주면서 고점을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자, 드디어 점점 속도가 나타나고 있죠. 돌파 매매와는 다른 게 이런 점이에요. 눌림에서는 호가창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눌림에서 매수가 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호가창을 걷어갈 때면 저희가 항상 봐왔던 그 돌파 매매와 비슷한 호가창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호가창을 보시면 2만주, 4만주, 3만주, 6만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물량이 많이 쌓여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거의 만주 이상이 없어요. 그쵸? 자, 이 상황에서는 호가창에서 매수 물량을 극도로 많이 올리면서 체결량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밑으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만주 이상 쌓아주고요. 여기서 2, 3만주 이상 쌓아주면은 거기까지 폭탄이 떨어지고 다시 반등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수세를 끌고 들어와야 돼요. 매수세를 끌고 들어와서 위쪽으로 쭉 치고 올리던가, 아니면 이 밑에 부분에도 지금처럼 만주 이상씩을 계속 쌓아주면서 위아래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끌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여차하면 던질 수도 있으니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3% 이상 수익이 확보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양보하고 매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17,500원에 2만주 바로 걷어가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위에 똑같은 물량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걷어가 줘야 돼요. 자, 여기서는 특출나게 많은 물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속도감 있게 쭉쭉쭉 치고 올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 호가씩에서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11,000주, 12,000주 이렇게 물량을 쌓아두고요. 폭탄이 떨어질 때 여기서 한번 막고 바로 위로 치고 올릴 수 있도록 물량을 쌓아주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시장가로 걷어가줘야 되고요. 14,000주 쌓아줬죠? 바로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여기다가 다 폭탄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돼요. 30,000주 지금 건드리지 않으면 16,000주에 쏟아집니다. 자, 7,000주가 쌓였고요. 여기서 안 되면 여기가 던져지고요. 자, 3,000주, 2,000주 계속해서 걷어가줘야 돼요. 걷어가지 않으면 내려와요. 여기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이유는 당일 고가기 때문이에요. 당일 고가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돌파 매매를 다시 시도해도 됩니다. 저는 돌파하기 직전에는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는 편이에요. 이미 돌파를 했다가 살짝 내려올 때 거기서는 매수를 하지만 돌파 지점 전에 매수를 했다가 돌파를 하는 것처럼 탁 찍고 폭탄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않고요. 돌파한 이후 적어도 18,000원에 쌓여있는 6만 주 이상을 걷어간 뒤에 그 위로 쭉 올라갔다 내려올 때 다시 사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당일 고가죠. 당일 고가 밑에 5만 주가 쌓여있고요. 이 5만 주가 걷어가고 당일 고가도 또 한 번 치고 올려가 줘야 오늘의 돌파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고가에 붙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도 매도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4% 이상, 5%, 6%, 7%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내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욕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고가를 한 호가 정도 갱신을 했고요. 18,000원, 18,000원이 키예요. 왜냐면 이 매도가를 다 합해서 65,000주가 가장 크고 라운드 피겨죠. 라운드 피겨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고 위에까지 올라가 주지 않으면 여기서는 돌파가 실패가 된다. 심지어 여기를 건드려주지도 못하고 지금 이 지점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라고 하면은 매도 물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매수세를 쭉 끌고 들어오죠. 이렇게 큰 물량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도 느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가야 올라가게 되고요. 이 52,000주를 순식간에 걷어 올려주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5만주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죠. 그리고 작은 물량들만 체결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여기에 폭탄을 던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폭탄 물량이 나옵니다. 희망을 거시면 안 돼요. 희망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는 자, 이렇게 쌓아졌으면 바로 걷어가줘야 돼요. 근데 걷어가지 않으니까 만주 떨어졌고요. 여기 만주도 곧 떨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폭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러면 끝까지 내려갑니다. 왜냐? 지지점이 16,950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지지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의 순간이 중요한 거고요. 돌파 매매할 때도 고점을 돌파할 때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호가창을 보는 방법을 모르면 절대 당일 매매에서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차트만 놓고 볼 수도 없고요. 분봉의 타점, 그리고 매수점, 매도점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흐름을 모르게 된다면 정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 매매에 참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1시 50분 정도인데요.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매도를 못하고 쭉 내려와서 거의 마이너스 1% 정도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저는 매도를 하고 매매를 종료했습니다. 어제도 5%의 수익을 놓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6%의 수익을 놓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복귀하면서 마인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